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오늘이 8월 26일입니다. 이제 더위도 이제 막바지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뭐 한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씩 이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 한 초까지도 중순까지도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죠. 지금 응급실 문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초에 그 의료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름으로 그 지역 의료와 그 응급실 뺑뺑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응급의학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카드를 총선 2달 전에 갑자기 이제 들이민 거죠. 뭐 정부에서는 뭐 그 전에도 뭐 회의를 했고 뭐 스물 뭐 몇 번의 회의를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위한 어떤 사심이 전혀 없는 오로지 국민들과 의사들을 위한 개혁이었다면 그렇게 뭐 회의록을 뭐 있다 없다 수도 없이 말을 바꿔가면서 결국에는 뭐 파기했다는 얘기를 좀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정부가 진실성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그 박단 전공의 대표입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인제 그 경찰에 출석을 했어요. 이제 사유가 그 의협에서 혹시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뭐 참고인 조사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인제 지금 뭐 박단 대표 얘기를 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뉘앙스가 어떤 그 좀 시나리오를 이미 얘네들이 인제 가지고 그 질의를 하는 것 같이 좀 느껴졌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신분이 인제 뭐 말이 참고인이지 이제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뭐 그런 뉘앙스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 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는데 뭐 참고인 조사로 가서 10 시간이면 뭐 거의 뭐 그냥 피의자 조사 아닌가요? 음 "뭐 하나라도 걸려 봐라."라는 그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찰 대통령부터 인제 검찰 당대표까지 다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뭐 굉장히 좀 뭐 검찰 자체를 제가 모두 폄훼하고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들 정권의 사고 방식이나 어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이 얼마나 좀 편협돼 있고 경직돼 있는지 좀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입니다. 단편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며칠 전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오셔 가지고 뭐 이마가 찢어져서 뭐 8 센치를 꼬맸는데 인제 응급실을 뭐 22 군데인가요? 뭐 아무리 연락을 해도 뭐 응급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그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마저도 그 정도라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뭐 볼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디 뭐 절단이 되거나 정말 신체가 절단이 되거나 하여튼
굉장히 뭐 심정지 상태, 응급 최악의 상황이 아닌 이상은 지금 현실적인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몰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이제는 뭐 안타깝다는 마음을 넘어서 정말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그 뭐 김현정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이나 내 가족들, 뭐 본인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 지금 닥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섭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그래요. 이 전공의가 지금 의사가 파업이라는 어떤 그 레토릭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의들은 지금 파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 파업이 아니고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전공의 비율이 지금 전체 대한민국 의사에서 한 10% 정도 되나요? 비중이? 그러니까 뭐 그게 크지 않은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전공의 한 8% 9% 정도 지금 빠져나갔다고 해서 한 10% 90% 정도죠. 지금 복귀한 전공의들이 뭐 한 19% 정도 된다고 하니까, 90%로 하면 전체 의사 비중으로 따지면 한 8% 정도 되겠죠. 10%가 좀 안 될 겁니다. 이 정도 의사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의료가 이렇게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붕괴돼 버릴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이유를 저는 보면, 결국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돈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 의료 개혁에는 돈이 들어가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말 저비용 고효율의 지금 의료를, 1977년도 국민건강보험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기획할 때부터 음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자 국민들이,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어 그 취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희생양이 이제 지금까지 전공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과 레지던트라고 하는 전공의들의 어떤 희생과 그 젊음과 워라밸을 다 갈아 넣고,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 최저 시급보다 못한, 뭐 하루에 뭐 20시간 가까이 일을 하면서 한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정말 최악의 비용이죠. 최저의 비용으로 운영이 돼 왔다는 것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면 이 전공의들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15년, 20년 공부를 정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정말 공부를 정말 무섭게 해야 된다, 무섭게. 그래서 어떤 무슨 뭐 공대 출신의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올린 걸 봤는데, 정말 본인도 공부를 정말 무지하게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본인 어머님 때문에 이제 응급실도 다니면서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이제 그 인턴이나 레전트들, 전공의 선생님들 그를 모습을 보니 정말,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뭐 그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젊음을 갈아서, 영혼을 갈아서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공부를 엉덩이 땀띠 나가면서 정말 자기 워라밸 다 포기하면서 15년 뭐 넘게 공부를 해서, 그리고 뭐 의사가 되려면은 일단 뭐 초중고등학교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의대에 입학해서도 정말 예과 2년 본과 4년 뭐 해서 거기다가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인제 뭐 남성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인제 음 군의관이나 아니면 인제 뭐 공보위 이런 쪽에 가서 또 한 삼 30 한 8 개월인가요? 뭐 39 개월인가요? 38 개월인가요? 정말 현역의 거의 2 배죠. 2 배가 넘습니다. 예. 3 배인가요? 아 2 배가 넘죠. 정말 그 박봉 받아가면서 정말 그 상간오지에 가서 그런 치료도 하고 뭐 처치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근무도 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의사들을 보면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셔야 되고 정말 그들의 노고를 좀 보듬어 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말 이 비용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한 나라의 의사들 전 세계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정말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김현정 앵커도 하는 얘기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인제 그 맹장 수술 같은 경우에 뭐 수술 비용이 뭐3 3 0 0 원인가요? 거의 한 4 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은 뭐 4 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 분의 1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런 수가만 봐도요, 여러분들이 인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정말 정말 최소의 저비용으로 정말 고효율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었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음 그런 거는 좀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박단 대표를 불러서 지금 6 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뭐 참고인 조사 뭐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저는 느끼는 게, '아 정말 치졸하구나.' 지금 6 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전공의들을 불러서 뭐 위협과 어떤 커넥션이 없었는지, 뭐 사주를 받은 게 아니나 아닌지 물어보고 뭐 이러면서 10 시간 가까이 뭐 조사를 했다 이런 거 보고, '아 정말 치졸한 정부구나.' 지금 이 박단 대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위협이나 전공의 대표가 그 일개의 그 전공의들 인턴 레지던트 선생들의 어떤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공부하신 분들, 그 정도 어떤 자기의 주관이 확실한 그 인턴 레지던트 선생들이 그 전공의 대표 말 듣고 의협 대표 말 듣고 그 사직서를 던지고 뭐 사직서를 던졌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1-2년 공부, 뭐 3-4 년, 4-5년 공부, 무슨 이런 공부도 아니고 초중 고등학교 때까지 포함해서 인턴 레지던트까지면 거의 20 년, 15 년, 20 년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 자기의 모든 워라밸과 그 인생 영혼을 갈아넣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 전공의 대표나 의협 대표 말 듣고 사직서를 던졌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나 검찰분들이나 대통령, 윤 대통령께서는 정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들은 아까 그 박단 박단 위원장 말처럼 자기들의 미래를 걸고 자기들의 미래를 던진 겁니다. 정말 말은 저렇게 차분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박단 대표의 그 마음속은 정말 저 입고 있는 티처럼 시커멓게 탔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모든 지금까지 그 젊었을 때의 어떤 워라밸과 어떤 열정과 어떤 자긍심, 모든 어떤 그것을 포기한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적은 돈 받아가면서 정말 그 손톱만큼의 자긍심으로 일을 하다가 잠 못 자가면서 했는데, 이런 뭐 참고인 조사랍시고 10 시간씩 막 검찰 조사 받고 뭐 국민들한테 그런
눈총 받아가면서 정말 자괴감 드는 어떤 이런 상황을 6개월 동안 지금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저 포함해서 모두의 여기서 국민은 모두입니다. 모두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돈 많은 어떤 초부유층들이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민영화가 되든 뭐 어떤 의료가 붕괴되든 자기네들은 어떤 살아날 군형이 있을 거예요. 뭐 외국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고 뭐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연히 의료가 붕괴가 되면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외국계 병원이나 뭐 민간 병원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의료가 붕괴됐기 때문에 고개를 쳐밀 거예요, 아마. 이 시장의 냄새를 맡고. 그러면 돈이 있으신 분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어떤 권력이나 빽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큰 타격을 보진 않겠지만 정말 80% 90%의 일반 서민들과 중산층과 어떤 극빈층과 어떤 뭐 아주 평범한 우리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져 버리면 정말 뭐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벌써 6개월 정도 돼 갖고 지금 응급실이 이렇게 무너질 정도면요. 그건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정말 처참한 비디오죠. 공포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셔야 되고요. 결국은 저는 그래요. 이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모두가. 그래서 지금 뭐 오늘도 언론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슬슬 군불 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264만 명인가요? 뭐 보험료를 내고 한 번도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몇만 명이다, 몇백만 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군부를 떼우는 것 같은데 이런 뉴스가 그겁니다. 결국은 뭐 원래 이게 이제 두레라는 어떤 우리 옛날에 고유의 어떤 풍습 있지 않습니까? 품앗이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개, 품앗이 뭐 이런 것들 두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평상시에 그 돈을 내고 위급할 때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서비스의 어떤 기본 틀인데, 내가 돈은 냈는데 치료를 안 받았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병원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이 넘었는데 제가 병원을 이용한 횟수는 뭐 한 100번 정도 되나요? 100번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병원을 안 가는 편에 속하는데 제가 뭐 국민건강보험료를 뭐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어떤 어느 정도의 희생 정신이 있지 않으면 유지되기 힘든 시스템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지금까지 희생했던 분들은 국민 여러분, 일반 국민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공의들이었어요. 의사들이고 전공의들이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일하는 어떤 노동 시간이나 강도에 비해서 최저의 돈을 받아가면서 정말 영혼을 갈아놓은 이 전공의들이 가장 큰 희생을 했던 거고요. 지금 최소 비용과 최고 효율로 운영되었던 대한민국 시스템, 결국은 지금 뭐 전공의들 선생님들이 이제 사직을 하고 정말 자괴감에 빠져서 지금 사직서를 내버리니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뭐 교수진들이나 어떤 뭐 심지어는 뭐 강의실이나 이런 기본적인 거 아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을 내질른 정부는 지금 또 다른 어떤 편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불과 뭐 1년 전인가요? 마다했던 피해 간호사법. 뭐 이것도 지금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법안. 결국은 전공이 진짜 최저 시급보다 못한 돈 준 전공의들로 착취해서 돈 번 일부 병원장들 같은 경우도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의료 수가가 적으니까 인제 쉽게 해서 어떻게든지 메꿔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도 뭐 어느 정도 병원장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그 수혜는 병원장들이 지금까지 본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어떤 그 명분이나 어떤 그 여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구조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공의들,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인제 짊어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 짊어지고 있었던 짐을 이제는 간호사한테 떠맡기려고 합니다. 결국은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는 뭐 외국 의사를 수입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어불성설이고요. 오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온다고 해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십 년 동안 전공의들 그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한테 응급실에서 열심히 환자 치료하다가 문제 생기거나 뭐 죽거나 하면은 그거 다 온팡 뒤집어 씌운 거 지금 외국 의사들한테는 그러면 뭐 유예할 겁니까? 한시적으로? 뭐 치료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문제 생기면 그 외국 의사들한테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레토릭이나 어떤 그 계획을 발표를 하는 걸 보면 모든 것이 다 임시 방편이에요. 그 멀쩡히 지금 돌아가고 있던 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냥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전공의들 그렇게 정말 예과 본과 6년 동안 피나게 연습하고 정말 카데바로 실습하고 이런 전공의들한테 하기 힘든 일을 피해 간호사들이 지금 무슨 기도 삭간하고 뭐 이런 것부터 해 갖고 전공의들이 하던 일을 하게 한다?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뭐 간호사들한테 책임 물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지금까지 전공의하고 그 뭐죠?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한테 책임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임시 방편이라고 책임을 안 물 겁니까? 그럼 결국은 책임을 안 지면 피해 간호사한테 책임을 안 물으면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제가 지금 간호사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지금 힘들게 일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용당하는 거라고 봐요. 간호사분들께서도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게 결국은 이용당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모든 법적 조치나 어떤 대비나 어떤 시스템을 전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윗돌 깨서 아랫돌 맞고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지금 형국이에요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 무너진 돌더미에 간호사분들도 다 깔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레토릭 보십시오. 지금까지 던진 거 보세요. 다 그냥 임시 방편 아닙니까? 누가 들어봐도. 지금 최초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정부에서 2,000명 증원한다니까 좋다. 의료 개혁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이제는 거의 깨어가고 있습니다. 인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전공의들이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고 정말 20 시간 가까운 노동을 했구나. 최저시급보다 못한 돈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었구나. 지금 제 주변 분들도 인제 많이 깨우쳤습니다. 제 지인분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하지만 미안하다 뭐 인정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인제 왜냐하면 자존심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뭐 인정을 뭐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좀 깨셔서 의사와 국민은 한 편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정치인과 병원장들하고는 우리 아들하고는 틀려요. 정치인들이나 병원장들이나 돈 있고 빽 있고 줄 있는 일부 정말 한 상위 5% 안에 드는 초상류층 아닌 사람들은 의사도 국민이고 일반 국민도 국민이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같은 국민이긴 하지만 같은 부류의 국민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우물이 똥물이 돼도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여러분들 좋아하시지만 그 나라처럼
의료 시스템 지금 최소 비용으로 버텼던 이 전공의들이 이젠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겁니다.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자괴감을 너무나 큰 자괴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돈을 얼마 더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인제 안 돌아올 거예요. 못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최소 비용으로 버티던 분들이 빠져나가 버렸으니 이제는 최고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돈입니다. 돈을 쏟아 부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피해 간호사로 뭐 땜빵할 겁니까? 피해 간호사도 교육 제대로 받아야 되죠. 전공의들 인턴 레지던트 선생들도 정말 그렇게 대한민국 의료소송 최고 아닙니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40만 원짜리 맹장 수술을 받으면서 미국의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맹장 수술을 받는 분들보다 수십 배의 어떤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정말 철저히 교육받아서 지금 내보내야 되는데 아마 간호사분들도 아마 지금 깨어나신 간호사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뭐 빌런 간호사라는 분 계세요. 여성 간호사 전직 간호사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 방송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주 100% 옳은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아주 촌철살인하시더라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빌런 간호사 같은 채널도 한번 잘 유심히 보시고 어떤 간호사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의료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하고 틀립니다. 뭐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값싸고 맛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의료는요. 값싸면서 맛있게 할 수 없어요. 값싸면서 맛있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값싸면서 좋은 의료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응급실이나 인제 상급 병원 같은 데 가면 아까 박단 위원장이 하는 말이더라고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가도 자기는 어떤 교수님한테 진료받겠다 이겁니다. "난 너네들한테 받기 싫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인턴 레지던트 선생들이 커버할 수 있는 질환이나 어떤 처치 같은 경우도 저는 자기는 교수님한테 받겠다 이거예요. 전문의한 최고 좋은 선생님한테 받겠다 이겁니다. 최저 비용을 내고 진료비 대한민국 최저 아닙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상급 병원 진료비는 제가 상급 병원을 거의 안 가보다 보니까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일반 병원들 거의 5천 원, 6천 원대 아닙니까?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1,500 원, 2,000 원, 3,000 원 요 정도 수준에서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저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90% 95%의 일반 국민들이 정말 깨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다시 한번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이제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